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볼 건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분류했냐면 많은 교재 중에서 고전적인 사고력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된 교재들이 2007년도부터 비슷한 교재가 계속 나오는 문제가 안 바뀌고 비슷하게 네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바뀌는 거는 뭐 영역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 뭐 네. 이런 정도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영역별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고전적인 사고력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신사고력이라는 표현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고전적인 거 먼저. 이제 좀 사고력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먼저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선은 대표 교재로는 이제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이 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교재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노크예요. 사고력수학 노크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팩토랑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팩토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 교재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탐구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탐구 1A 가져왔고요. 저거 먼저 대답해볼게요. 네네네. 1031 초급하고 입문하고 초급 사이의 교재 팩토 3 정도가 괜찮아요. 팩토 3 정도 해주시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퍼즐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 A하고 C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3개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영역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만든 교재가 노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출판사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고력 문제집이고 영역도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고 문제 스타일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8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이 쪼개져 있다라고 네, 네, 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약간 캐릭터들이 좀 다양하고 생동감이 있어서 아이들이 일단 좋아한다라고 느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내용은 한번 내용은 진짜 네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일도 비슷하고 퍼즐, 뭐 가르기, 뭐 이런 거 이쪽은 수가 되겠고요. 수, 연산, 뭐 도미노 퍼즐, 뭐 이런 파트예요. 부분이 측정. 있고 네. 측정 파트 맨 앞에 보면 네네. 무게 뭐 이런 것도 조금 비슷한 것 그냥 같아요. 편집만 좀 다르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토를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조금 네네네. 노크도 그래요. 네, 그렇죠. 네네. 노크도 아무래도 네. 노크 아무 영역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조금 쉬워하는 좀 재미있어하는 영역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교적 아이들이 손이 좀 가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릭터 때문에 그러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어 한다고 이게 들었어요. 컬러풀한 게 조금 더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뭐 1031 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크 C 정도까지는 어떤 교재를 풀려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노크를 풀리시든 뭐 탑사고력을 풀리시든 팩토를 풀리시든 제가 보기에는 2, 3학년 정도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서 저자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아이나 어머님이 보셨을 때 잘 풀고 싶어하는 문제집으로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탑사고력, 뭐 사고력 노크, 팩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엔 3레벨까지 팩토 3레벨, 뭐 C, 뭐 요 정도까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필드 수학이라든지 최상위 사고력이라든지 3프로 같은 이제 고학년, 그러니까 4, 5, 6학년 정도가 이제 사고력 문제집을 했을 때는 거의 바이블 같은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세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세는 그냥 막 놀리세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문제 풀 때 이게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면 혼자 풀 때까지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면 좀 코치를 해줘야 될까요? 집에서 하신다면 저는 수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끝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하시는 입장이라면 저는 모르는 거 좀 내비 두셨다가 뒤에까지 하고 나서 앞에 다시 보시거나 이런 거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는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이가 익숙해지면 혼자서 하게 되긴 할 건데 같이 해주다가 뒤로 가면서부터는 혼자 풀게 하시는 게 맞고요.
틀리면 틀린다고 해서 뭐 체크를 뭐 과하게 하시거나 안 그러셔도 돼요. 간단히 아이가 원하는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풀리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 번 다시 풀었는데 계속 틀리면 그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수학 학원은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제가 3학년 정도부터 보내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3학년 때 가면 좀 늦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학년 정도부터 보내셔도 되고 굳이 아이가 앉아있는 거 힘들어하면 굳이 일찍부터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고력을 전혀 안 해보시다가 만약에 사고력을 갑자기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귀가 갑자기 막 팔랑팔랑 하셔가지고 사고력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최상위 사고력 중학년 이상 되면 네네네 중학년 이상 됐을 때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초적으로 팩토를 안 해보신 분 아니면 뭐 노크를 안 해봤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선행도 별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사고력으로 사고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껴주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수도 일단 적고 학기별로, 학년과 학기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원에 따라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또 장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수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의 연계 단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거 고학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산은 곱셈과 나눗셈에 관련된 거, 평면 도형의 이동은 돌리기, 뒤집기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규칙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이게 사고력을 하면 선행에는 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저는 아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행을 했을 때 사고력에서 우선이라도 조금이라도 접해본 학생들은 그 선행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고력에서 뭐 측정이라든지 둘레라든지 넓이를 우선 한번 체험한 학생들은 4, 5학년 때 만약에 교과에서 넓이라든지 둘레를 접했을 때 측정 단원에서 훨씬 그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고력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조금 노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최상위 사고력은 지금 만약에 3, 4학년 정도 되는데 사고력을 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시는데 그래도 한 번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시면 최상위 사고력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학년으로. 재학년으로 그건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전적인 사고력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교재들은 어떤 교재를 해도 괜찮다. 단 뭐 편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자를 보시거나 하여서 선택하셔라. 내용에선 크게 차이는 없다. 권수를 비교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왕이면 조금 풀어도 괜찮아요. 아이가 좀 스스로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충분히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게 또 엄마표 수업의 장점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연령에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단계 낮춰도 된다. 그리고 영역별로 넘나드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1레벨이라든지 뭐 PA라든지 하면 7, 8세라고 써 있어도 노크에서 9세 아이들이 해도 돼요. 뭐 이런 거는 저는 사고력 수학을 어렵게 인식하는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쉬운 거부터 하다 보면 어려워지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 이거 풀고 이거 또 풀지는 마세요. 너무 힘들죠. 네,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노크면 노크, 팩토면 팩토 일단 정하세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면 하차할 수는 있지만 했는데 뭐 더 심화시켜 주려고 또 푼다. 문제 연습시키고 뭐 훈련시키려고 또 푼다. 이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학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도형도 하고 있고 문해결도 있고 연산도 있고 지금 사고력도 하고 교과도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뭐를 준비했냐면 골라서 해도 된다. 그럴 때는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참 좋거든요. 그럼 지금 예를 들면은 플라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플라토가 너무 재밌고 좋지만 더 풀리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 수가 좀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고 조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좀 쉬운 편이긴 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를 잘하고 넘어갔으면 좀 어려운 문제도 풀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럴 때에는 사고력을 길러주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노크에 있는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은 반드시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규칙이랑 측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사고력도 보완할 수 있고 도형 심화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산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초연산 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맞는 거 하나 선정하셔서 꾸준히 하시되 응용연산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사고력이거든요. 네, 약간 사고력 쪽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힘든데 연산이 조금 우리 아이는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심화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응용연산 부분을 좀 다져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노크로 따지면 수와 연산 파트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책장에 책 가득 서점처럼 다 사놓지 마시고 하나, 두 개 정도 고르셔가지고 그걸 꾸준히 풀려주시는 게 좋고요. 비슷비슷한 레벨의 교재만 가득가득 두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좀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